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얘기네 하실 만한 사연을 준비했어요. 요즘 집집마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바로 자녀와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요즘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건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그래요. 대학생 아들과 정치 이야기만 하면 마치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오늘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자녀와의 대화가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먼저 오늘의 사연을 천천히 들어볼까요? 대선 전후로 대학생 아들이 정치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제 의견을 말하면 아들이 곧바로 반박하는데 서로의 견해가 너무 달라요. 마치 벽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서로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연합뉴스를 함께 보자고 제안했더니 아들도 동의했어요. 그 후로 저는 즐겨보던 유튜브 방송을 끊고 연합뉴스를 중심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세상 소식을 어떻게 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참 마음이 느껴지는 사연이에요. 아들과의 관계를 위해 본인이 즐겨보던 방송까지 끊으셨다니요. 얼마나 고민이 크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세대가 어디일까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시죠? 그럼 두 번째로 보수적인 세대는요? 60대?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로 20대 남성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의 손주, 자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와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60대, 그리고 30대 남성 순이고요. 반대로 가장 진보적인 세대는 어디일까요? 바로 40대와 50대입니다. 4명 중 3명꼴로 진보 성향을 보이신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40, 50대 부모님들과 20대 자녀들은 정치 스펙트럼의 정반대편에 서 계신 거예요. 마치 시계추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대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이 잘못 키우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흐름이에요. 2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지금과 정반대였어요. 부모 세대가 매우 보수적이었고 자녀 세대가 진보적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나는 사전 투표하고 투표일에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 부모님이 투표 못 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농담이지만 세대 간 정치 갈등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 반대가 된 거예요. 자녀 세대는 본능적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을 듣고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보수적이면 자식은 진보적이 되고 부모가 진보적이면 자식은 보수적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20대 남성들의 경우 이런 불만들이 쌓여 있대요. 어릴 때 딸보다 특별 대우 받은 것도 없는데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했다. 사회에 나오니 성평등이라고 하면서도 군대는 나만 간다. 회사에서는 남녀 평등이라고 하면서 야근은 남자한테만 시킨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정치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백인 남성들의 우경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게 백인 여성과 유색인종 남성에게까지 번져서 트럼프 지지층이 확대됐죠.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최근 20대 여성들도 조금씩 보수 성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은 부모와 자녀가 완전히 다른 뉴스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저녁 9시 뉴스를 함께 봤죠? 같은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각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잖아요.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유튜브는 여러분이 한 번 본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계속 추천해요. 마치 길을 가다가 자꾸 같은 가게만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요. 보수 성향의 영상을 보면 보수 영상만, 진보 성향의 영상을 보면 진보 영상만 계속 뜨는 거예요. 심지어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영상을 한번 보면 비슷한 내용이 끝없이 이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구나 하는 착각이 생겨요. 결국 부모와 자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법부가 살아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법부가 죽었다고 해요. 똑같은 판결을 두고 말이에요. 이러니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하신 선택이 정말 현명하세요. 아들아, 우리 각자 다른 유튜브 보지 말고 같은 뉴스를 함께 보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대화의 시작은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밑그림이 달라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뉴스를 보시면 좋을까요? 첫째,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보세요.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은 보도 전에 검증 절차를 거쳐요. 잘못된 보도를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반면 유튜브는 개인의 추측이나 주장이 많아요. 일부는 사실일 수 있지만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튜브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KBS나 MBC에서 전혀 안 다룬다? 그럼 10중 8구 가짜 뉴스예요. 둘째, 한 가지 매체만 보지 마세요. 공영방송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사실 확인은 하지만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립적인 매체 하나를 중심으로 보시되 주요 사안은 보수 성향 매체와 진보 성향 매체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마치 산을 볼 때 한쪽에서만 보면 평평해 보이지만 여러 방향에서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셋째, 항상 질문하세요. 이 뉴스는 어떤 관점에서 보도된 거지? 근거는 뭐지? 반대 입장은 뭐라고 하지? 이런 질문을 습관화하시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세요. 특히 북한이나 국제 뉴스는 조심하셔야 해요. 대부분 미국 통신사의 정보를 인용하기 때문에 한쪽 시각일 수 있어요. 북한 내부 정보는 언론이 거의 접근할 수 없어서 왜곡된 내용이 많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들, 딸과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꼭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부도 다르고 형제도 다른데 부모 자식이 왜 같아야 해요?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도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반박하지 마시고 먼저 들어주세요. 야, 그게 어디서 나온 소린데?가 아니라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 아,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자녀도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자녀가 어떤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셋째,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로 시작하세요. 20년 전 여러분이 40대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지금 자녀들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네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도 방어적이지 않고 귀를 열게 돼요. 넷째, 내 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세요. 정치는 결국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돌아가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녀와 꼭 같은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20대는 2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70대는 70대대로 살아온 시간이 다르니까요. 우리는 전쟁을 겪으셨거나 그 직후를 사셨잖아요.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풍요를 만드신 분들이세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평화로웠고 풍요로웠어요. 그들은 그들만의 경험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를 뿐이에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아들을 위해 본인이 즐겨보던 유튜브를 끊고 함께 같은 뉴스를 보기로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아세요? 많은 부모들이 요즘 애들은 왜 저래? 라고만 하지 정작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달랐어요. 아들과 꼭 같은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20대는 2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살아온 시간이 다르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랑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같은 뉴스를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말다툼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라고 하세요. 대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집에서 자녀들과 정치 이야기로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방송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요. 오늘 방송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루신 가장 큰 성과예요. 자녀가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어쩌면 이 사회가 그만큼 자유로워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조금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사람 사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따뜻한 저녁 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